안녕하세요. 아땅의 송광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비슷한 건지, 아니면 뭐 장단점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묵시적 갱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진짜 어려워요. 법을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 결론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그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나 계약 묵시적 갱신을 할게요 라는 말을 안 하면 그냥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됐을 시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좀 달라요.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은 1년 동안 가능해요. 동일 조건으로. 그렇지만 주택 임대차 사업, 주택 임대 보호법은 2년을 임차인이 주행할 수 있어요. 네. 임대인은 야 계약서 1년 썼으니까 1년으로 하자 라고 해도 임차인은 2년. 저 2년 살래요. 그러면 동일 조건으로 2년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임차인한테 되게 유리한 것 같죠? 네. 예. 근데 여기서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차임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2기의 차임에 달하는 거를 뭐 안 냈다든가 네. 상가인 경우는 3기의 그 차임을 안 냈다든가 이러면 임대인한테 해지 조건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안 하겠다고 임차인한테 통보할 수도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 정말로. 네.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2개월 전이라고 했죠? 원래 그게 바뀌기 전까지 2020년 네. 전에는 1개월이었어요. 그래서 19년부터 뭐 21년까지는 1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싹 바뀌면서 이제 2개월 전인데 임대인께서 그러는 거야. 딱 2개월 그 날짜에 맞춰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보통 내용 증명 서울시는 하루예요. 그쵸?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해요. 네. 그러면 내일이 그 만기 딱 그날이야. 그러면 오늘 임대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핸드폰을 끄고 여행을 갔어. 해외여행. 우리는 도달주의예요. 네. 그럼 임차인한테 도달을 했죠? 내용 증명이니까. 도달주의 원칙. 근데 임차인이 그걸 딱 보고 나 이거 묵시적 갱신 안 한다고? 나 나가라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임대인한테 문자를 보내요. 문자 갈까요? 핸드폰 꺼놨어요. 안 가죠. 네, 안 가죠. 네.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카톡으로 보냈어요. 일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져요. 내용 증명을 보내요? 이미 다음 날이에요. 임차인께서는 본인의 주거를 유동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단 뭐 하루 이틀이라도 지났다? 그러면 임대인은 나 여행 갔는데 그럼 그 전에 얘기했어야지. 일단 집 비워주세요. 집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적 갱신에도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월 차임을 좀 이게 뭐 좀 밀렸다. 그러면 뭐 재계약을 쓰자는 이 집에 더 살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꼭 묵시적 갱신에 대한 얘기를 뭐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재계약에 대한 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차임을 밀렸을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해지권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경우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진짜 없겠지만 가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자 라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어요. 2021 5월 31일 선고 대법원 2020-255-429 여기에 보면 월세 3회 연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계약갱신을 할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명도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판결이 나와서 이 판결문을 하나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얘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임차인한테도 이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임대인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나아요. 네. 그냥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그게 결코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새로 쓰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도 뭐 묵시적 갱신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용하면 좋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를 잘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요. 대표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뭐 새로운 계약서를 저는 쓰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제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계약했던 호실이 아닌데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특약이 잘못되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뭐 퇴실 청소비 예를 들면. 근데 임대인분들도 그거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부동산 일이 좋아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이건 자기는 없으니까 안 내도 되는 거다. 근데 임대인은 내라 뭐 그렇게 언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하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묵시적 갱신보다는 네, 재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쓰는 게 어떻겠냐. 저도 네. 그거를 원하고 근데 뭐 워낙 월세나 이런 게 조금 좋다. 보증금도 뭐 좋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의 또 두 번째 하이라이트 계약 갱신 청구권이죠. 네. 근데 계약 갱신 청구권하고 네. 묵시적 갱신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묵시적 갱신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고 계약갱신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2+2년. 그러면 일단 묵시적 갱신이 한 번 됐어. 네.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을 한 번 더 했어. 네. 그럼 6년을 살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쵸? 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을 그냥 쭉 가져가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임대인이 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랬을 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갱신 청구는 별개. 차원이 달라요. 네. 별개의 법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예요. 이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으로 좀 살고 싶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하시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5% 선에서 5% 안에서 뭐 서로 협의를 해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5%를 안 올려주시면 돼요. 버텨요. 그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계약서 작성하셔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방식으로는 뭐 어떤 방식들이 있나요? 저는 문자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문자 또 카톡, 통화녹음, 통화누구 뭐 서류 있을 것 뭐 같아요. 내용 증명 같은 네. 거. 예, 틀린 말 아니세요. 근데 이거 할 때 네.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날짜, 금액. 그죠. 날짜, 금액 또 세입자 이름이 들어가요. 아, 네. 누군지 모르잖아. 계약자 누군지. 이름,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네, 네. 꼭 하겠다라는. 네. 예. 이게 특히 통화 녹음 같은 경우는 날짜가 안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화 녹음할 때 뭐 2020년 언제 만기가 되는 거 지금 현재 통화 날짜가 2020년 뭐 몇 월 며칠입니다. 그래서 저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라고 정확하게 그 명시적으로 의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게 그 법원에서도 사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시점이 있습니다. 아까 묵시적 갱신과 같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하셔야 돼요. 네. 7개월 전에 했다? 안 돼요. 안 돼요. 1개월 전에 했다? 안 돼요. 무조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별로 안 보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 그러면 아까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남겨놓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이 없어졌다? 받았구나. 도달주의예요. 일이 안 없어졌다? 그럼 내용 증명이라도 빨리 보내야 돼. 그러니까 카톡을 보냈는데 어르신들은 카톡 안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카톡 하는 게 편하잖아. 네. 근데 일이 안 없어져. 그러면 한 3, 4일 있다가 카톡에 일이 안 없어지네?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내용 증명이 보냈는데
갑자기 걔도 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통화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내용을 그 임대인한테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 거절할 수가 있죠? 차임 연체. 예, 차임 연체가 했을 경우에 거절할 수 있고 또 목적물을 많이 훼손하는 경우. 그렇죠. 네. 그리고 전대차. 그렇죠. 전대차가 만드니까.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들어가는 경우. 실거주하는 실거주한다고.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있지만 임대인이 아닌 네. 직계 좀비속. 네. 직계 좀비속이 우리 할아버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의 할아버지, 증조부도 돼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자식, 자녀. 네. 손자까지도 다 미쳐요. 그리고 그 자식 자녀한테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오늘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하셨어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같으면서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임대인분도 특히 많이 아셔야 하는 게 도움될 것 같아요. 임대인분은 진짜 많이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악당!